웃으시고. 안녕하세요. 한국 여성경제인 TV 양경 변호사입니다. 이제 여름이 끝물인 것 같습니다. 장마비도 원 없이 주룩주룩 내리고요. 훈덕하고요. 네. 또 끝나고 나면 그래도 좀 따가운 햇살도 오겠죠. 지난 상반기 정말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제의 일상이 더 이상 오늘은 일상이 아닌 게 된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. 기업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정말 힘드셨죠. 뭐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업 수준이었고요. 네, 그것뿐만 아니고 제조업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걱정들 하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성경제인 TV를 개국을 하고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거 뭐 방청하시고 댓글들 많이 주셨는데요. 계약에 관한 얘기도 했고요. 내용 증명에 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. 오늘은 사업을 하시면서 일단 물건을 팔고 나면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. 혹은 뭐 내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혹은 뭐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가 잘 들어와야죠. 관리비도 잘 들어와야죠.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품 대금이라든가 내가 빌려준 돈이라든가 뭐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주체무자를 잘 몰라요. 그 사람의 경제력도 모르고 성향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못 갚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증이죠. 보증, 담보력. 네. 우리가 담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. 하나는 인담보, 사람이 담보가 되는 거고요. 하나는 물담보라 그래요. 물건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.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?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. 사람이 경제력이 더 좋으면 사람이 더 담보력이 큰 거고요. 그게 아니고 물건이 더 경제력이 좋을 때는 물건이 더 큰 거고. 그래서 간혹은 변호사님 저 이거 계약해야 되는데 어떤 담보를 받는 게 더 좋아요?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답이 없어요. 어떤 게 더 담보력이 큰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요. 인담보와 물담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. 인담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연대보증이라고 하죠. 그러면 이 연대보증인은 주체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져요. 대개는.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주체무자가 갚아야 될 게 1억 원이다. 그런데 안 갚아요. 이자가 5천만 원이 늘었어요. 그러면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. 주체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이제 보충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체무자에게 우선 청구도 하지 않고 보증인이 뭐 돈이 많다고 보증인한테 청구했다라고 했을 땐 뭐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똑같은 책임을 진다. 그런데 이제 물담보는 조금 다릅니다. 물담보는 이제 뭐 많이 아시는 게 뭐 근저당이죠. 근저당인데요. 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금액을 정할 수가 있어요. 주체무자가 1억에 뭐 돈을 빌리고 그거에 대한 담보로 친한 분들이 주로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담보를 대주는데 1억까지 난 책임 못 지겠다. 나는 뭐 한 8천만 원만 책임을 질게. 라고 하면 그 주체무자가 갚지 않아서 이자가 막 올라간다 라고 해도 그 전혀 책임 안 지면 됩니다.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8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면 돼요. 그러니까 물담보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내가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그런 안심이 있고요. 담보권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확보가 되는구나. 왜? 물건이 담보가 돼 있으니까. 물론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. 부동산 담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요. 부동산 담보도요. 담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선순위에 나보다 앞선 담보권자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그 등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지 그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라 그래서 실제로 나 8천만 원만 책임질래?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막 1억 2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. 내가 8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도 8천만 원까지 등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오늘 인담보, 물담보 알아보셨는데 말씀드렸는데요. 이렇게 우리가 담보를 설정할 때는 막연히 저 사람이 뭐 물론 이제 갚는다는 걸 전제로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 받거니 해도 그 사람의 재력이 어떤지를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
물담보도 마찬가지로 그 물건이 내가 받을 채권을 확보하고 조금 여력이 있어야 돼요. 왜 그럴까요? 최악의 경우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잖아요. 안 갚으면 받기 위해서. 그랬을 때 경매는요 1차 유찰이 되면 30%가 다운이 되죠. 2차 유찰이면 거기서 또 20%또 다운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력이 훨씬 낮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1억짜리 건물을 1억짜리 뭐 집을 우리가 담보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아마 7천만 원까지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것까지 고려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. 오늘은 사업하시면서 내가 받을 돈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담보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댓글 달아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함께 공유하시면 지경이 더 넓어지죠. 네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